예, 저희가 한 15분 정도 함께 명상을 해봤습니다. 이 밖에는 보니까 차가 이제 되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멈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좌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기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몸도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잠시도 쉬지를 못할 때가 많은데, 일단 몸을 이제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이제 서서히 따라서 보통 멈춥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좌선의 이제 효과죠. 근데 이제 이 좌선을 할 때도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서 제대로 하면 훨씬 더 이런 좌선의 효과, 명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불교 명상의 기본적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두는 것의 중요성과, 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또 우리 마음의 힘인지, 명상의 장애가 되는지, 또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명상에서,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마음 챙김, 사띠의 기능에 대해서, 또 사띠를 어떻게 명상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 불교 명상의 목적은 결국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게 불교 명상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일체의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불교 명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짐,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이 사실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습관만 없어도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고, 그리고 삶을 사는데 별 큰 장애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에 빠져 있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일들이랄까, 필요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뭐랄까 이제 적절한 그 필요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과거에 빠져 있거나, 또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고민과 계획에 빠져 있거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뭐랄까, 이제, 마음을 되돌아보면은,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중생의 정신적인 습관인 거죠. 끊임없이 이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생각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곱씹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쓸데없이 계획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도 달려가면서 우리 마음이 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쓰거든요. 그냥 자연 그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이제 마음을 쓰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고통과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과거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 과거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고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은 뭔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와 미래로 자꾸 이제 쫓아간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지 일단 알면은 여기에선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 인식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사시면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만 해도 예를 들면은 집에서 뭐 저 누구냐 자 본인의 뭐 배우자하고 말다툼을 했다, 자식하고 말다툼을 했다, 또는 며칠 전에 친구하고 뭐 의견이 안 맞아서 한 말을 했다,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서 뭔가 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가 많죠, 이제. 계속해서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자식이 왜 난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한테 왜 그렇게 뭐랄까, 이제 못된 말을 할까, 말도 안 듣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막 섭섭해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통을 받기도 하죠. 또 때로는 뭐 살면서 되게 이제, 좀 큰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아주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 뭔가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또는 사업에 크게 실패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말까 이제 아주 본인이 상처가 이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돼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마음에 어릴 때 상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계속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또 한이 많은 분들도 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맺힌 것들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죠,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과거를 털어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속에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죠.
뭐 요즘 뭐 그런 거도 있죠. 무슨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무슨 뭐 큰 사고를 한번 났거나 또는 뭐 군인들 같으면은 전쟁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뭐 이런 케이스에는 보면은 뭐랄까 이제 그 아주 위험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에 기억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상적인 삶을 잘 못 사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제 현재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과거라는 게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일 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기도 하고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거의 짐을 많이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과거에 일어났으면 이거는 계속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과거라는 것 자체가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이 해석한 어떤 과거의 정보라는 거죠, 이게. 그대로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컴퓨터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 놓고 정보를 입력해 놓고 필요할 때 그걸 뽑아 쓰잖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컴퓨터는 되게 정확하죠, 이제. 어디 입력시켰다가 딱 뽑았으면은 그 정확하게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마음은 굉장히 부정확하거든요. 입력을 나서 출력을 시키는데 사실은 원래의 어떤 과거의 그 내용하고 다른 것들을 출력을 많이 해요.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기억들을 출력할 때 그걸 왜곡을 많이 시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사실은 그 원래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런 그 경우도 있죠. 그 옛날에 그 한 95년도인가 오클라호마주에서 미국에 연방정부에서 폭탄 테러가 나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그 되게 이제 그 뉴스를 탔던 적이 있죠. 사람들도 엄청 죽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테러범이 하나 있었는데 그 테러범이 하여튼 그거 아마 잡혔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얼굴이 나갔는데 TV에.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그 근처에 렌트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그 테러범에 공범을 봤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러범을 잡는다고 그 FBI랄까 뭐 이런 데서 나와서 이제 이 렌트카 회사의 직원을 한테 이제 뭐랄까 이제 얘기를 듣고서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그 몽타주를 전국적으로 쫙 배포하고 TV에도 이제 그것들 막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테러범의 공범을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이 렌트카 회사 직원이 공범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렌트카 회사의 고객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이제 확신했지만 사실은 착각을 한 거죠. 기억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도 않은 그 부정확한 어떤 출력되는 그 기억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과거를 우리가 잘 이제 연구하고 반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뭐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아주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것들은 그 쓸데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이제 그야말로 시간 낭비에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과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들을 자꾸 버리잖아요. 아주 필요한 것 빼고는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스스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가 뭘 했다 이러면은 그때 했던 것들 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계속 아침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잔소리를 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잔소리를 했는데, 또는 부인이 잔소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서 그때는 듣고서 그리고는 바로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기억이 있어도 바로 이것들을 이건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이거는 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기억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거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가? 자기 마음을 한번 보라. 실체가 없다고요.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고요. 그 괴로움이라는 것도 기억일 뿐이라. 기억에서 나오면서 기억에 대한 어떤 반연해서 내가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내가 이걸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면 그게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손에 잡히는 거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스스로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가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제 헛개비 같은 거구나. 정말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것들, 생각이나 감정들을 좀 더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버리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것도 거의 없고 실체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서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면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버리려고 노력해보세요. 버려버리면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이 과거를 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어떤 마음의 짐이 덜어지죠. 사는 게 훨씬 편해지죠. 내가 어깨에 평소에 한 3, 40kg의 짐을 지고 있는데 한 40kg의 짐을 지고 있다면 한 35kg 정도는 벌써 내려놓은 거거든요. 훨씬 가볍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쓸데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시험 공부하는 시간보다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걱정하고 계획하고 막 이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은 공부 다 하고 한동안 뛰어놀 수도 있을 시간이 생길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걱정하고 계획하느라 시간을 다 버린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며칠 전이 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놀아도 노는 게 아니죠.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내일 하자 이렇게 계속 근데 마음에 걱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점점 마음의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죠. 그 전날 되면 이제 이게 더 심해져서 조금 하죠, 이제. 조금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진도를 보는 거죠. 그래, 몇 페이지. 그래, 한 시간에 30페이지 보면 다 보겠구나. 이렇게 이제, 진도를 하고, 그래, 잠깐 쉬었다가 하죠. 그렇죠. 마음은 계속 무겁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밤이 늦으면 이제 그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에 깨서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하자 하는데, 새벽에 일어났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해서 이게 잠이 오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막 정신없이 공부를 했던 적이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근데 사실은 그게 공부를 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시험 공부는 하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땐 걱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그 괴로운 것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시험을 잘 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괴롭게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애들 치과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같으면 이빨을 뽑아야 될 때가 많으니까. 사실은 이빨을 뽑는 거는 한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금방 뽑잖아요, 이게. 그리고 고통도 몇 분 안 가잖아요. 한 3, 4분, 5분이면은 사실 그 뽑았던 고통도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애한테 그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게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2시에 치과 갈 테니까 준비해, 이렇게 일주일 전에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애가 어떻겠어요? 이제 애가 그때부터 막 이제 걱정하기 시작해서, 이게 치과 가는 날까지, 치과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그게 달하죠. 이제 어린 애들 같으면. 막 울고 하다가 이제 사실은 팍 뽑아버리죠, 잠시. 뽑아버리면 사실 울겠지만은 좀 지나면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사실은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육체적 고통 있는 시간은 5분도 안 된다고요. 5분, 10분. 근데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괴로움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이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점집에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벌써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에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벌써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쓸데없는 것이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마음의 짐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될 때만 받고 고통스러워야 할 때만 고통 받으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계획, 불안감, 걱정들, 고민,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일을 하는 데서도 사실 이제 뭔가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무슨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이럴 때도 보면은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일 자체를 할 때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하고 미래의 불안감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다 고통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하는가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에서도 이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또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만 버리면은 명상의 장애를 엄청나게 많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가장 기초는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버린 데 시작합니다. 과거의 짐도 버리고 미래의 짐도 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쭉 걸어가지고 저 미포철길을 따라서 해운대 해수욕장 지나서 저 동백섬을 지나가지고 광안대교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 이기대를 지나서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제 이쪽 백수골 지나서 이제 저 송정 넘어가서 다시 이제 성사포로 왔단 말이죠. 쉬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또 넘어가는 거죠. 이제 점심때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저 미포철길로 해서 계속 걷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12시간쯤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다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나 미래에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한 12시간 걷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소진시킵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좀 쉬어줘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내 몸을 혹사시키면 몸에 병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병의 가장 큰 부분은 계속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면서 내 마음이 쉬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이제 마음의 휴식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이게. 명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명상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전혀 이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상을 할 때 과거와 미래를 버린 데 시작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도 과거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명상을 했던 사람도 명상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해서도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도 내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그 전에 내가 이런 것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평등하죠. 그죠? 내가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명상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경력이 어떻든지 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일종의 이제 과거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똑하든 안 그러면 덜 똑똑하든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의 어떤 과거랄까 본인의 역사는 다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과거를 버리고 그냥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올 때는 뭐 깨달음을 얻고 싶은 분도 있고 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분도 있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은 분도 있지만은 명상을 할 때는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명상을 할 때는 그걸 버려야지 이제 내가 명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 산으로 들로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겨울철이 되면은 뭐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으면은 저는 밤에 이제 눈이 많이 올 때라면 저는 굉장히 새벽 일찍 일어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 이제 밤에 눈 내리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눈이 싹 이제 온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깨끗한 눈밭에 제 첫 발자국을 탁 이제 찍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두둑 하면서 찍히는데 그 깨끗한데 내 발자국이 하나 찍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무도 이제 밟지 않은 그런 이제 눈밭을 걸으려고 이렇게 이제 일찍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명상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눈밭을 걷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은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지만은 명상을 하면은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발을 눈밭에 내가 딱 내딛는 순간 그 발자국이 새겨지면서 그 발자국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딛을 때도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적 없이 내가 이제 이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일본 젠을 전파했던 아주 유명한 선사 중에 한 분이 스즈키 순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한 50년대 말인가 그때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본 젠을 미국에 전파해서 그걸 대중화시켰죠, 이제.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선심초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심, 수행하는, 명상하는 마음은 항상 초심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처음 명상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과거가 없는 거죠. 내일 해도 내일 처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과거도 버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수행하는 사람의 명상하는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선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불교 명상에 통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명상의 기본이고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버린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면은, 깨어있을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이 명상의 과정을 다 마친 아란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초보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기초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완벽해지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이제 수행자들이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고. 숲이라는 데가 요즘 숲도 참 이제 무서운 데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이제 야생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야생 코끼리도 있고 또는 독충도 있고 이제 독사도 있고. 그런데 사실 노지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많이 했다고요. 새도 참 많았겠죠. 저런 새도 많았겠죠. 근데 이제 듣기 좋은 새도 있지만은 위험한 그런 동물들도 많았다고. 동물인 해충도.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수행자들은 그 당시에 제가자들이 봐도 너무 이제 얼굴이 평안하고 고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제가 있던 사람들이 묻죠. 부처님한테. 이 부처님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고 얼굴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 스님들은 숲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 밖에서 집도 없이 그 추운 데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항상 독충이나 이런 어떤 위험한 동물들한테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제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수행자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열망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려면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